들었을 때 나왔던 뉴스랑 거의 흡사합니다. 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거기다가 딱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집에 가셔가지고요. 과거 뉴스들을 한번 보시면, 이번 주 뉴스 나왔는 것 중에 놀라운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저는 그런 일을 보면서, 이야, 참 똑같다. 제가 이 생각을 하는 부분들 중에가, 이런 거, 5대 금융사가 무려 17조가 남았대요. 은행들이 돈잔치. 이해되시죠? 이런 뉴스 언제 난 줄 아세요? 이 똑같은 뉴스 이런 것들이 2010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을 흐름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이 며칠입니까? 눈들이 오는데 7일. 오늘 7일입니다. 그죠? 네. 아무튼 지난주에 이제 그 설 연휴로 인해 가지고 한 주가 빠지다 보니까 너무 또 놀라운 얘기들도 많이 나왔고 해서 하여튼 이만큼 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걸 한번 읽고 이번 주에 나왔던 뉴스들에 대한 어떤 그 헤드라인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고 상세하게 또 그냥 간단합니다. 이번 주의 테마는 딥시크랑 트럼프입니다. 자, 일단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2월 7일 금요일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테마가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전부 집중이 돼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하나 더 겹치자면 우리의 상황입니다. 현 상황, 현 주소.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임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두루두루 한번 언급을 드렸으면 합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미국의 쉽게 말하면 공정거래위원회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떤 얘기를 발표했었냐면요. 구글로 시장 지배력이 너무 커. 그래서 검색 기능 크롬을 어떻게 하라고? 분리하라고 나왔었죠. 그래서 구글에서 소송 안 하고 그래 하기 쉽네 이래 됐어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순순히 왜? 그 전에 안 그랬던 기업들이 작살이 났어. 고집 부렸다가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거대 저렇게 재벌 그룹들이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저렇게 확장을 해서 이렇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그런 어떤 시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배 구조가 틀려. 이해되세요? 그래서 구글의 알파벳이 구글도 지배하고 검색 엔진도 그러니까 크롬도 지배하고 유튜브도 지배하고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지. 분리해라 임마.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분리하겠다. 그냥 순순히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도 $200가 넘는 구글의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고요. 결국에는 챗 GPT를 넘어선 중국 AI 세계가 경악이라는 뉴스가 있어서 반년새 AI 사용자가 무려 2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챗 GPT 쓸 줄 아세요? 오픈 AI 쓸 줄 아세요? 아직 여러분들이 쓸 줄도 모르는데 지금 이 딥시크가 나온 거야. 그죠? 놀랍지 않습니까? 원래 모멘트가 런칭을 딱 하면 딥시크고 지랄이고 다 들어갑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 이 모멘트 제가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이제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받았습니다. 이게 뭐죠? 우리 투자조합이 설립됐다라는 거, 완료가 됐다라는 겁니다.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이 펀드 간단한 설명서입니다. 여러분들 드린 거. 그게 펀드 설명서예요. 그게 1호입니다. 1호. 그래서 1, 2, 3, 4호까지. 그래서 지금 예정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 나온 것처럼 2천억 밸류예요. 근데 두 번째부터입니다. 두 번째부터는 3천억 밸류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싸워가지고 제가 이걸 못 만들었는지 뭐냐면 다행히 제가 20만 원 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간단하게 100만 주를 하는데 주당 가치가 127만 3,927주에 총 발행 주식수가.
그러면 n분의 1을 하면 100만 주를 n분의 1을 하는 거 2천억을 가지고 100만 주를 하면 20만 원인 거야. 근데 내 입장에서는 뭘로 해야 돼요? 다 포함시켜 하면 투자 단가가 어떻게 돼요? 내려가죠. 그러다 보니까 20만 원이 아니고 15만 7천 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총 우리가 구매할 주식수는 2만 8천 주나 된 거예요. 원래 2만 주였어요. 이해되시죠? 그런 일이 생겨져가 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3천억이라는 것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근데 협의해서 하기로 약정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왜? 시장 상황 봐가면서지. 근데 돈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그런데 중요한 거 얘기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15만 7천에 들어갔다. 그럼 예를 들어 30만 원 같으면 저어서 50%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한 4, 5만 원 정도 되겠죠? 그죠? 반이 올라가니까. 8만 원 같으면은, 7만, 반이면은 얼마죠? 16만 원 잡고 8만 원이네, 그죠? 8만 원 올라가면 한 20만 3, 4만 원 안 되겠습니까? 그죠? 50% 올라가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먼저 들어갔어. 근데 먼저 나와버렸어. 근데 내가 늦게 들어갔어. 훨씬 더 뒤에 나오는 거야. 그 차이입니다. 근데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무증할 때까지 버텨야 됩니다. 상장이 다가 아니에요. 100% 무증을 하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테슬라 뭐 했어요? 액면물을 했어요, 안 했어요? 무증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쿠팡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다 했습니다. 상장이 다가 아니에요. 절대로 상장에 파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상장하는 거는 무조건 한다고 봐요. 100%, 1000%, 10,000% 한다고 봐요. 나스닥에 상장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봐요. 문제는 내가 판매하는 시점 따라서 다 같이 투자를 해도 내가 정작 수익은 다 틀릴 거다. 오래 버티는 놈이 무조건 이깁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000배 정도를 보시라 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1000배, 누구는 10,000배 가는 겁니다. 이게 공 하나 차이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나요. 우리가 그냥 10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1000에서 10배랑 그럼 10,000배잖아요. 그죠? 근데 1에서 10배랑 10에서 100배랑 또 같이, 그러니까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기억나나요? 우리가 1 곱하기 2 곱하기 해가지고 10까지 곱하는 거 하고요. 1의 자승 플러스 2의 자승 플러스 3의 자승 플러스 4의 자승 플러스 쭉 해가지고 누가 더 크다했어요? 이게 더 크다했죠? 이게 승수효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게 뭐냐? 기간이다. 제가 그 말씀 드렸던 기억나나요? 이게 승수효과다. 이거 더해보면 이게 밑이 무조건 더 커요. 이거 곱하기보다. 그래서 이게 기간에 대한 승수효과. 이런 투자의 어떤 기법으로 우리가 어떤 투자의 어떤 그 수익을 누려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스마트폰 시대에 AI 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는 얘기고요.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때, 피처폰이 뭐예요? 모토로라 이름 쓰셨잖아요. 거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때도 기술에 대한 퀀텀 점프가 있었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AI 폰이 보편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AI는요, 3가지 텍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3가지. 지금 임만수, 죄송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전화가 나가지고. 예, 이 회장님. 예, 예. 네네. 아, 예, 예. 네네네네. 네네네. 네네네. 제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일정이 있고요. 수요일날은 괜찮습니다. 네네. 네. 예, 예. 그래도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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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수요일 날 저 가능합니다. 예, 예. 수요일 가능하고, 수요일, 금요일 가능합니다. 네네네네. 예, 예, 예. 예. 네. 네. 네네네. 네, 그쪽에 주로 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예, 회사에 그 따라서 틀리고요. 보통 뭐, 한 기업에 적게는 20억, 많게는 뭐, 한 200억까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예, 예, 예. 네네네네. 예, 예, 예. 그거는 좀 곤란합니다. 네네. 예, 예. 네네네. 네. 네네네네. 네네네. 네네. 네. 아, 그러시구나. 이 회장님, 죄송한데, 제가 지금 사실은 강의 중에 제가 이 회장님 전화 와서 갑자기 받아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 합시다. 네네, 네. 아, 죄송합니다. 일이 이렇게 다급해지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 그 언급을 드렸는데, 제가 2020년 1월 달에, 우리나라 코스닥 기업을 이제 매각을, M&A를 해서 매각을 하신 분이 2천억 현금을 갖고 계신 분이 홍콩보험으로 인해 가지고 자녀들에게 증여세 신고를 다 하고요. 240억을 5년 동안 가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가입했어요. 19, 20, 21, 22, 23. 끝났죠? 납입이. 5년 납입이니까. 240억이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1억이 100년이 지나면 317억이 되는 금융 플랜입니다. 예, 100년이 지나면.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상속 증여세 때문에 계약자 피보험자 상속자를 못 바꿔요. 피보험자 못 바꾸잖아요. 계약자는 바꿔도. 근데 홍콩 싱가포르는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1년이 딱 지나고 나면 여기 계약을 할 적에는 그러니까 계약자 피보험자를 다 저걸 해서 가요. 1년이 딱 지나고 나서 홍콩에서 계약자 피보험자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금융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 국세청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효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홍콩 금감원하고 다 갔다 왔어요. 제가 2020년 1월 달에. 갔다가, 18일 갔다가, 17일인가 갔다가 20일 날인가 딱 3박 4일만 딱 들어왔는데, 23일 날. 그래서 제가 정확히 압니다. 2020년 1월 23일 날 코로나로 딱 해서 발이 딱 묶입니다. 그래서 제가 홍콩 갔다 왔다가 코로나 덕분에 아무것도, 그때 준비를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 이본부장도 준비 엄청나게 했습니다. 비교도 안 되는 금융상품인데, 연복리 6.8% 상품이에요. 우리나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은행이나 뭐 보험회사에 이렇게 가입하는 금융상품들 있잖아요. 그거 연복리로 치면 1%도 안 됩니다. 1%도 안 됩니다. 어떤 금융상품도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근데 홍콩에 그런 금융상품이 있다고. 우리가 얼마나 금융후진국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제가 그때 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신문에다가 이렇군 저렇군 하는 것도 그거 다 가짜다. 그 기사들 쓰는 그 신문 기자 자체가 금융에 대해서 모른다. 제가 언급해놓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그 고급 정보가 있고, 훨씬 더 상위의 어떤 금융 플랜들이 세상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거기에 대해서 소외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융후진국 하는 이유가, 근데 그것도 못 나무라는 이유들이 우리가 그만큼 근간이 약합니다. 금융기관들이 요번에 이제 17조나 어떤 그런 이익을 남기고 5대 금융 그룹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금융회사들이 어떻게 됐어요? 금융회사들이 다 주초상에 나버린 거예요. 그때 100년 넘은 그 조은행도 신한으로 흡수합병이 되죠. 그죠? 다 기억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개인이 예금도 보호법 어떻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이게 불과 97년이니까 지금 몇 년 전이에요? 28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불과 지금 28년 전 얘기예요. 이런 어떤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기가 나쁘고 시장이 어렵고 경기가 침체가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렇더라도 뭐만 살려놓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더라? 금융은행. 이게 참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많이 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 그런 상황이고요. 그 제가 그때 이제 같이 갔던 임만수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임 회장님하고 이제 약속을 잡겠다라는 전화를 제가 들어오기 전 한 30분 전에 그렇게 연락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가급적이면은 저는 개인들이 투자를 하는 것을 원해요. 왜 그러냐면, 이래야만 되지. 예를 들어서, 임만수 회장이나 지금 아까 비트코인 300개 가져온다, 이런 사람들 마음만 먹으면은요, 그냥 몇십억 이런 걸 막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도 이제 이철호 대표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반드시 블루머니로. 그러니까 이게 경영권에 간섭을 한다든가, 잔소리 하고 달달달 볶을 그런 사람 같으면 투자 안 받을게, 내가. 내가 책임지고 먼저 잘라볼게.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기업이 성장하는데 너무너무 오랜 세월이 걸리고, 오히려 그게 태클이 돼요. 그래서 정말 블루머니라야만 합니다. 그래서, 배가 많으면은, 사고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짜 투자에도 중요해서,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러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갔을 때 퀀텀 점프의 기술력이 어떤 그런 분이죠.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뭐로 넘어가죠, 이제? AI 폰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접한 이 모멘트라는 회사는요, AI 폰이 아니에요. 닷컴 GIV라 해서, 이 G가 뭐라 그랬으면? 제초. 그러니까 AI를 넘어서 그 AI의 빅데이터가 고갈이 났기 때문에 AI를 활용하는 기술은 맞는데, 문제는 AI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빅데이터에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빅데이터가 없으면 AI는 없어. 근데 이 빅데이터가 고갈이 났어. 근데 무궁무진한 빅데이터가 바로 뭐냐? 인간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징검다리를 삼아서 진정한 AI 폰으로의 시대로 들어간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국에서 태동했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제가 딥시크를 보면서 이 대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너무너무 짠 것처럼 내가 이제 보냈어요. 카톡으로. 이 대표, 진짜 내가 진짜 응답받은 것 같아. 어떻게 마침 요런 시절에 이게 터져 나오냐.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이런 사건이 터져 나오냐.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냐라는 거니까. 시장이 정말로 우호적으로 우리에게 진짜 손짓하는 것 같이 제가 보입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다, 안 하고. 나도 그걸 느껴서 당신한테 이런 걸 보낸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충격이 됐었냐면요. 딥시크 쇼크의 미국 주식 AI 법을 붕괴하나 해가지고요. AI의 스푸트니크 모먼트다, 지금. 이거 막 엄청난 충격이 발생해요.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엔비디아 주가가 868조가 하루 만에 날아가 버려. 하루 만에 868조가 날아가요. 이해되세요? 4춘조 중에 거의 한 20% 정도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하루 만에 주가 폭락되는 게. 기가 막히죠? 근데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에 이제 뭐라 하나, 이렇게. 이런 어떤 쇼크에 제가 항상 이 얘기합니다. 큰 대세는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막을 방법이 없어요. 제가 전기차 켜짐 하잖아요. 전기차 시대 될까요, 안 될까요? 무조건 되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근데 지금 캐즘이야.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에이씨, 그러면 다른 걸로.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라 하잖아, 내가 그냥. 찔딱거리지 말고. 그럴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안 갈 수가 없다. 바로 그런 어떤 부분들 제가 늘 언급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진정한 공포를 안겼다. 딥시크 열풍에 환호하는 중국.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또,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대폭락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 딥시크가 뭐냐. 그래서 화들짝 놀란 오픈 AI 뭐 이런. 그런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칼을 빼들었다. 얘네들이 정유기법을 썼대요.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핵심적인 기술만 걸러서, 증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술 증류, 우리 보통 고구마를 쪄가지고 증류액이 올라오죠. 그걸 받아내. 그게 뭐예요? 그게 주정이잖아요. 그죠? 소주 원료. 그게 증류액이에요. 그래서 그 소주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주라고 돼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증류를 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자,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간단하게 어떤 결과치를 만들어내는데 여기에 여과기를 하나 단 거야. 여과기를 하나 달아버렸더니 수억 개의 데이터가 이까지 결과가 가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또 전기도 많이 발생하고 인력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겠죠. 그럼 토탈에 다 비용이 많이 발생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이 증류기 하나를 딱 달았더니 결과를 도출하는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봤을 때 똑같더라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게 증류 효과잖아. 이게 딥시크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증류가 됐다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자, 너가 결국에는 이렇게 결과를 맺는 이런 부분들을 너네가 우리 소스를 가져가지 않았냐? 우리 거를 가지고 너가 증류했지 않냐? 그럼 너가 불법을 저지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원래 이렇게 이런 데이터들은 다 전 세계가 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데이터야. 이렇게 붙은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데이터야 아니에요. 원래 이 데이터가 구글이 만들었어요? 오픈 AI가 만들었어요? 원래 이 빅데이터 챗GPT가 만들었나요? 아니잖아요. 시장이 만들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걸 가지고 오픈 소스라고 합니다. 이해돼요? 이 빅데이터는 근본적으로 오픈 소스예요. 아무나 써도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근데 요거를 불법으로 저지른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발각이 됩니다. 그것도 어떤 뉴스가 나갔냐면 이런 뉴스가 나갔어요. 이번 주에 페이스북하고 유튜브가 딱 걸렸어. 소름 돋는 광고의 비밀. 그래가지고 너네 불법을 저질렀다 해가지고 1000억의 철퇴를 맞았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 유튜브 검색을 해보잖아요. 여러분들이 관심 분야 검색하면은 계속 유튜브가 그것만 뜨죠. 맞아요. 그 불법이었어요? 그게 불법이에요. 쿠폰이 제일 많이 하는 거죠. 네. 그게 불법이에요. 쿠폰이 많이 하는 거죠. 아니요, 이건,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메인 서버에서 인공지능을 이제 AI를 붙여가지고 요 사람이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게 해서 그 사람의 IP 주소에다가 그거를 띄우는 기능을 해주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이 클릭했는 그 부분에 대한 개인정보를 얘네들이 매출 목적으로 이용했어 안 했어? 그래서 벌금 때린 거야. 그 말입니다, 이게.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2주 동안에 올린 뉴스 중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이런 뜻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여러분이 무엇을 검색하느냐, 거기에 뭐가 붙어 있다? 해시태그가 붙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다 추적되는 세상입니다. 거기다가, 원래 이게 굉장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엄격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이게 허물어져 버린 줄 아세요? 그래서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게. 뭐 때문일까요? 예? 아니요.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의 위치 추적이 다 통과돼버려서 안 됐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AI가 지금 난리를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날아가는 거예요. 코로나가 낳은 산물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엔비디아가 한번 보세요. 손정희를 3고초를 했는데 손정희가 3번을 거절을 했어.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건희 회장님 살아계실 적에 엔비디아가 이건희한테 와가지고는 부탁 안 했겠습니까? 놀마 이랬단 말이지. 근데 모리스 창 TSMC의 회장님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만들어줄게. 이해가 되죠? 이게 우연일까요? 그래서 미래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열심히 살지 마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오늘날 엔비디아는 누가 만들었느냐? 코로나가 만들었습니다. 코로나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틀림없이 있잖아요. 유튜브가 100억 회 이상이나 다운로드가 되고 난리가 된 배경이 뭐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이래가지고요. 여러분이 그전에는요, 여러분의 IP 추적에서부터 해시태그 붙이는 거 다 불용이었어요. 난리였어요.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한순간에 문을 틀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인간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무슨 말이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 전염체야, 인간 그 자체가. 그럼 야의 동선이 어딨냐에 따라서. 우리 뉴스 다 나왔었잖아요. 기억나나요? 맞잖아요. 니 어디 간지 다 알아. 예, 다 잡아냈죠? 맞아요. 틀려요. 코로나 걸리고 어디 가면 다 집에 있어요. 그죠? 나가면 뭉치 주변에 몇 명 있다. 이것까지 다 알죠. 그죠? 바로 이게 돈으로 연결될 줄 몰랐죠. 지금 그걸 허용해 준 거예요. 허용 자체가 돼버린 거죠. 지금 죽을 파인데. 코로나 누가 버티는 거예요? 아니요. 자연적으로. 그걸 누가 합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코로나 안 무섭습니까? 이거 죽을 파인데. 난 내 주변에 2명이 죽었다니까? 나 코로나 걸렸어 하고 전화하고는 응급실 또 들어갔는데 그러나 죽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IP 주소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죠. 죽느냐 사는 문제 앞에 IP 주소가 왜 중요해요? 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 풀었었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이제 이해되시죠? 세상을 이렇게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정확히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엔비디아는요. 이 코로나가 나온 영웅입니다. 근데 말이에요. 역사를 이렇게 되짚어보면 세계사를 되짚어보면 항상 이렇게 어떤 모멘텀이 생기고 그 모멘텀을 통해서 항상 역사는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명제를 말씀을 드렸죠. 역사는 뭘 먹고 성장한다 했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렸죠. 반드시 역사는 피를 먹고 성장했습니다. 정의입니다. 정의. 이건요.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역사는 반드시 피를 먹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 대명제 아래 제가 세월호 사건이 왜 생겼냐. 노무현의 자살로 생겼다라고 제가 정의를 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무안공항의 참사가 왜 생겼냐. 대통령 탄핵을 시켜서 생겼다. 벌 받은 거라는 거예요. 부정하고 싶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 탄핵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KTX가 박치기 나기나 1000명 이상 죽을 거예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 역사는요 그렇게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더 무서운 거기에 내가 해당 안 되려는 법이 없어. 내 지금 강의 무정하고 있는데요. 내가 서울 출장 자주 가잖아요. 가는 그 기차가 탈선해. 그래서 내가 사지가 다 찌가 죽어. 누가 알아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반드시 역사는요 이 피를 먹고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명제들은요 염두에 둔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예, 있어야만 합니다. 아셔야만 하고요.
그래서 함부로 교만하지 마라. 까불지 마라. 제가 이런 말씀도, 이 얘기가 나왔길래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보세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중국의 이런 딥시크, 이런 충격으로. 근데, 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 딥시크 충격이 좋아요, 나빠요? 네? 아닙니다. 논한 겁니다. 이게 논한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아셔야 되는 게, 엔비디아 폭락했을 때 엔비디아를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안 늦어. 왠 줄 아세요? 자, 궁극적으로, 지금까지는 오픈 AI나 챗 GPT에서, 이런 어떤 그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많은 어떤 이익을 만들겠다라는 공표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게 이제 너무너무 쉬워져 버린 거야. 그러면 엔비디아에서는 GPU 많이 팔려요, 적게 팔려요? 많이 팔리죠. 지금 무슨 말씀 하시노? 무조건 많이 팔리죠. 맞잖아요. 왜? 이 결과물을 내는데 비용이 어떻게 된다? 작게 들면 아무나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 없어, 이제? 이해되세요? 맞잖아요. 아무나 이 결과를 내는데, 쉽게 말하면은, 자, 지금까지 챗GPT나 오픈 AI가 50조, 60조, 무려 750조를 지금 모아놨어요. 스타게이트가. 아시겠어요?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그 750조에 대장을 누굴 임명한 줄 아세요? 자, 우리가 이런 것도 실기를 하는 거야. 내가 한국에 진짜 있잖아요. 워런 버핏 손정희가 되어가지고요. 반드시 이런 것들을 해낼 겁니다. 전 세계에 내 돈 안 쓰는 놈이 없도록. 그게 제 평생기도 제목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손정희가 트럼프가 대선에 딱 됐어요. 말을 하고 탁 가가지고 뗄랑뗄랑. 그거 보셨죠? 트럼프 이만한데 쪼만하게 붙어가지고 막 뗄랑뗄랑 30억을, 30억 달러를 투자할게 막 이렇게 했어요. 무슨 말이 되죠? 막 이렇게 50억 달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보다 20조를 더 보태고 50조를 투자를 합니다. 이 스타게이트에. 그렇게 했더니 트럼프가 고맙네, 이 친구야 하면서 네 CFO 해라 이래 버린 거예요. 스타게이트 CFO가 손정이야, 지금. 지금 우리는 지금 넉넉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기사가 이번 주에 계속 났다고요. 열 받나 안 받나 지금 이거. 일본하고 미국하고 다 해쳐본 거야. 대만하고 놀았고 지금. 우린 뭐 중국하고 같이 눈티박티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통령 탄핵까지 됐다. 어떻게 될까요? 끝납니다. 진짜입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역사는요, 제대로 심판을 해야만 합니다. 거기에 구군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 그러다 보니까 다행스럽게 2030 이 친구들이 이제 눈을 좀 떴어. 이제 뭐 난리가 났죠. 윤석열 지지율이 51%까지 올라가고 나니까 뭐 이거 여론 조작이다, 가짜다, 난리다 그런데, 근데 그거 딱 내로남불 아닙니까? 저거가 하면 맞고, 맞아요. 윤석열이 하면 안 맞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다. 개딸들 다 어디가 분노? 없어요. 그죠? 개딸도 맞아줄까 싶어가 다 숨어붙잖아, 지금. CIA 신고 나갈까? 그래서 그 CIA라는 그 발상을 했는 친구가, 젊은 친구에서 유튜버. 아니요. 그 미국 여자애가. 그럼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 뭐 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 정말로, 참 벌벌 떠는 그런 아이디어였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자, 딥시크에 발작한 미국. 중국에서는 뭐지? 야들이 이만큼 과잉 반응을 해?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미국이 사기를 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런 뜻이거든요. 비용을 너무너무 불린 거야. 독점이니까. 이게 독점 경쟁력이에요. 독점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시장 가격의 지배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강연 수도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부자가 뭐냐? 부자의 정의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부자가 뭔지 아세요? 돈 많이 가지면 부자라고요? 아닙니다. 그 부자 아닙니다. 그는 아주 로레벨의 저차원적 부자예요. 진짜 부자가 뭔지 아세요? 그 단계를 여러분들이 가보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부자는요, 시장 가격을 내가 지배하는 자입니다. 그게 부자입니다. 제가 이 얘기 수도 없이 했거든요. 부자는요,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예, 이게 부자의 적입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감히 그런 도전을 안 해보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도전을 너무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런 제 개인적인 빅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명품도 다 할인한다 했죠. 그런 뜻이에요. 루이비통 할인 안 된다고 한번 해볼까? 되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제가 이걸 직접 해봤어요. 다 되더라 이 말이지. 제가 방법을 이거 그때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희진 씨가 너무 신기하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했느냐? 백화점을 딱 가요. 그러면 그 수입하는 회사가 다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루이비통을 만약에 이제 신세계에다 넣고 뭐 현대에다 놓고 그다음에 또 뭐 뭐고 또 백화점 이름 뭐야? 뭐 대구에 대백에도 있고 롯데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루이비통을 였다고 칩시다. 근데 루이비통 그 였는 회사가 하나일까요? 여러 개일까요? 예, 여러 개입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한 회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루이비통 입장에서도 어떤 놈이 더 많이 파나 경쟁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경쟁에 따라서 이게 유통구조고 메커니즘입니다. 많이 파는 놈한테 인센티브 많이 줘요, 안 줘요? 많이 줘요. 우리 한국에 제일 처음에 벤츠를 수입하는 회사는 어느 회사예요? 한성자동차입니다. 이러면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벤츠 수입하는 회사가 너무너무 많아요. BMW도 수입하고요. BMW 콜레가 벤츠 수입한다니까요. 무슨 말이지? 법인이 많아요. 그 다음에 KCC 오토그룹이라고 있어요. 이런, 그래서 벤츠를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에 벤츠를 수입하는 업체, 뭐, 부산에, 이게 다 틀린 거예요. 매장마다, 오너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 파는 오너한테 뭘 줄까요? 인센티브 줄까, 안 줄까요? 주죠. 그거를 알면은 돈이 보이는 거예요. 명함만 딱 파가는 거야. 딱 파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5천만짜리 시계를 하나 사야 돼. 명함만 딱 주고, 야, 나 이런 사람인데, 너 그 사장한테 내 명함 알려주고, 내가 이 시계를 사고 싶어 한다. 딱 받고 싶은 금액만 난 전화라고 그래. 현금을 갖다 주도록 할게. 전화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 와요. 100% 와요. 왠 줄 알아요? 그냥 간단해. 이런 메커니즘을 알면 된다니까. 백화점의 수수료가 30%야. 백화점에 안 엮고 내가 직접 가서 현금 주겠다 하잖아. 그럼 자료일 수 없어. 참네. 이런 메커니즘을 알아야 된다고요. 이게 부자예요. 똑같은 팔을 말입니다. 포항에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시금치잖아. 똑같은 시금치를 누구는 똑같은 거를 5,000원에 사고 누구는 2,500원에 산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밭에서 나온 건 1,500원이거든, 한 단에. 예. 루이비통에서 납품하는 가격, 벤츠에서 납품하는 가격은 그보다 훨씬 낮다고요. 이해되세요? 근데 어떤 놈은 전년도 1등을 해가지고 벤츠 수입 가격이 3천만 원이 아니고 누구는 3천만 원 수입 가격이야. 근데 누구는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2,200만 원이야. 그럼 어떤 놈한테 사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던져보는 거야. 당당하게. 당당히 던져보는 거예요. 근데 매출 바이잖아, 인센티브는. 맞죠? 그 업체가 팔아가지고 이익 많이 남긴 업체를 인센티브 주지 않아요. 그 회사, 루이비통 입장에서는 루이비통 제품을 많이 판 놈한테 인센티브 줄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유통구조라고요. 그러니까 걔는 하나라도 더 팔아야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보나 그렇게 물건 사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신경이 나죠 갑자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방법을 아셨으니까 그만큼 당당할 수 있는 것은요,
뭐가 돼야 되는 줄 아세요? 이 지갑에, 어디 갔는데, 지갑? 여기 있네. 이 지갑에 있죠. 한 1억 5천 있으면 그래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래, 되는 거 안 되는 거, 내가 하게 해드릴게요. 1억 5천 있잖아요. 뭐, 켜봤자 숲에 한 장이면 1억 5천 아이가? 아, 그래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1,0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그 다음 100만원짜리, 10만원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딱 다니더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많지 않아요. 1억 5천 항상 이어다니면은요, 마음대로 쏩니다, 가격요? 아유, 롤렉스 그거 뭐 3,000만원 대고 얼마. 그 3,000만원 선 등신육이 상등심 뭐 그래 주고 사. 그게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서 부는 뭐가 지배한다고요?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나왔다고요. 그 전에. 부의 지배라는 책에 마지막 6호장은 부의 지배는 뭐가 한다? 속도가 한다 했고요. 그 앞에 부의 지배는 지식이 지배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무식한 거라고요. 그래서 많이 주고 사는 거라고요. 그리고 내가 무식하게 사놔놓고 그걸 자랑하라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욕을 합니다. 졸부야. 이 무식한 자식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가야 될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머리 아프고 복잡합니다. 사실은. 머리 아프죠? 자, 아무튼 이렇게 미국이 너무너무 가격을 부풀렸던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여러분 아시죠? 이 스타게이트라는 이제 펀드입니다. 이거 전에 마가를 얘기를 했죠. 트럼프가 미국답게 하면서 AI가 오픈 AI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반대쪽 진영에서 막 펀드를 모집 시작을 합니다. 챗 GPT를 대항을 하려고. 그게 스타게이트야. 그렇게 해서 막 모았는데 막 전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막 엄청나게 모았잖아요. 발등에 불이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됐을까요? 손정이 우리나라 왔잖아, 며칠 전에.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야. 쪽 닦은 거야,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니까 아시아에 있는 놈, 아시아 돈을 좀 빨아들여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손정이를 CFO를 딱 갖춘 거예요. 손정이 막 딸랑딸랑 하면 장난해가지고 750조를 지 멋대로 투자할 수 있는 핵심 권력을 준 거예요. 야, 나도 그거 하겠다, 씨. 50조 투자하고 750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내 그 결재권자야. 대박이죠. 그런 자리에 딱 앉으면은요, 그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정보를, 최신의 정보, 최정예의 정보를 누가 제일 먼저 접할 수 있어? 자금 집행할 놈이잖아요. 재무 책임자 아닙니까? 그럼 그놈 무조건 100% 이겨져. 100% 이기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니까,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죠? 오픈AI 그 창업자가 누굽니까? 이름 뭐야, 이거? 걔도 오고, 손정희도 오고, 와가지고, 삼성전자도 만나고, 하이닉스도 만나고, 여러 명 만나고, 우리 갔잖아,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중국 언론이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딥시크 이놈이 어떻게 만들었지? 이래가지고, 사이버 공격이 100배가 증가를 했대요. 딥시크 사이트에. 근데 중국 언론에 들어가 보면, 탁월한 성과다 하면서도 오히려 엔비디아에, 급소를 찔렸다 이거지. 근데 이거 급소라는 표현도 좀 그렇고요.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급소 아닙니다. 솔직히 있잖아요. 젠슨 황 입장에서는요. 야, 씨, 놀았다. 그래도 돈 너무 많은데 완전 놀한 거야. 왜? 너무너무 시장 진입이 쉬워졌다는 게 폭로돼 버린 거예요. 딥시크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어요. 우리도 이제 기회가 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울트먼. 오픈AI 울트먼하고 손정혜가 같이 왔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딥시크의 신의 한 수, 도대체 뭐길래 하면서 한국에도 기회가 온다. 우리가 원래 IT 강국 아닌가요? 지금 찌직 먹고 싸우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 전국이 이래서 원래 우리는 IT 강국이야. 그 다음에, 보세요. 이치로 같은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기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 정말 기회다 싶어서 이 친구를 철저히 보호하고, 그렇게 해서 이 친구에게 블루머니를 펀딩하려는 이유가 바로 그런 목적입니다. 끝까지 가게 하려고요. 그래서 절대 안 판다. 절대 M&A 안 한다. 안 당한다. 아무리 맞은다 해도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라는. 오케이! 가자.
몇 천조가 아니라 경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뭐 다른 기업들도 따라오겠죠. 걔네들도 손 놓고 있겠습니까? 애플이나 뭐 메타나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이나 뭐 손 놓고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제일 위에 서면 되잖아. 응? 제일 위에 서면 되잖아. 그럼 또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모멘티가 대박이 터졌어. 그러면 우리는 누구랑 계약해요? TSMC의 계약주 같아요? 삼성전자주 같아요? 가전 개폐라니까요. 그죠? 맞죠? 맞잖아요. 좀 기다릴 수 있는 거야. 내가 들어서라도, 야, 이 대표 안 돼. 조금 저거 하더라도, 야, 이거 조금 사양 좀 떨어져도, 야, 얼마든지 쓸 업체들 많아,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사양, 삼성전자 줘. 뭐, 최고급사, HBM, 하이닉스, 야, 그거 돈 많이 들여서 칼라 하지 말고, 이걸로 많이, 그거 막, 젠슨왕 나가리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젠슨왕이 빨리 제출을 취하는 겁니다. 오히려 환호를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게, 오히려 속내는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딥시크를 만든, 뭐, 런웨이? 라는 이 친구. 그래서 이 친구는요, 칭화대라는 중국의, 대학교. 근데 이 칭화대에 무려 AI 전사들이 초봉을 2억을 준다고 해도 안 간다는,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게 민주화냐라는 걸 정말 한번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지금요, 뭐, 웬만한 IT 기술자들 초봉 2억 준다 하면 네이버 안 가. 지금 우리 그런 상황이에요. 미국 갚은다니까. 그 다음에 카카오 안 가. 그렇죠. 돈 적게 줘도 구글 간대. 왜냐? 이 토양 때문이에요. 이 법과 제도라는 지금 이런 상황에 52시간 그게 뭐예요? 반도체 특별법 그거 지금 해놔갖고 뭐하고 왔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가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 특별법을 가지고요 여야가 줄다리기 하고 앉았다. 폐지 브레이크.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중국의 딥시크에 맞서서 울트먼과 손정희가 AI 동맹을 했다라고 얘기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건 뉴스는 이렇게 나오는데 정확한 정보에 의하면 미 행정부에서 국부펀드를 만들겠다고 트럼프가 발표했는 거 기억나나요? 트럼프가 딱 들어가서자마자 국부펀드를 만들겠다. 그 국부펀드에서 50조를 또 펀딩해 줄게. 스타게이트에다가. 선언을 딱 하면서 트럼프가 입김을 딱 발휘해가지고 손정희를 거기 CFA로 앉혀! 이래 된 거예요. 그럼 내가 국부펀드 만들어가지고 돈 50조 해줄게. 이래 된 거예요. 그럼 손정희 무조건 앉혀, 안 앉혀? 한번 보세요. 말하라고 가가지고요. 대통령 딱 취임 딱 하기 전에 먼저 딱 가가지고 아유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딸랑딸랑 몇 번 딱 했더니 바로 그냥 CFO가 됐다. 야, 나 이런 거 보면서 왜 이걸 할 놈이 우리나라에 없냐고요. 참,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나라면 그냥 가가 딸랑딸랑해 하고 막 그냥 패티 머리에 있고 막 돌아푼다 진짜. 여기 같이 갈 사람? 태수씨 같이 가고 싶은데 내하고 아닌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5천만 명을 먹여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쪽팔리는 게 뭐 중요해? 이해됩니까? 이 손정희가 이런 자리에 딱감을 통해 가지고요. 그 손정희를 바라보는 일본의 시각이 어떻게 될까요? 이해되시죠? 일본 국민들의 시각은요, 손정희가 영웅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손정희 개인을 보면 안 된다니까. 이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게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 강의도 했었습니다. 비록 총 맞아 죽었지만. 아베 전 총리. 트럼프 1기 정권 때 16번을 갑니다, 무려. 16번을 가가지고요. 얼마나 많이 딸랑딸랑한 줄 아세요? 그래서 미국이 든든한 뒷배가 돼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했나요? 돈을 무지하게 찍어냈잖아요. 미국이 막아주니까. 그래요. 지금 오늘날 경제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보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 또 올렸다고요. 지금 0.5%야. 조금 있으면 우리 추월당해.
그 누가 만들었다고요? 아베가요. 참,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게, 현수 씨가 또 혜정 씨는 이렇게 오랫동안 들었지, 한 3년쯤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제 얘기가 다 들은 얘기다 보니까 이제 답변을 너무 잘하죠. 처음에는 안 이랬는데. 이제 경제화된 거예요. 이 경제화된 거예요, 이제. 그리고 보는 관점이 이제 달리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내가 사실은 전문화가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 내가 확실히 딱 찾아놔요. 어떤 것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습니다. 왜? 보이니까. 그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엔저가 그렇게 심각하게 1달러 비율에 160불까지 갔다고요. 그렇게 엄청난 갭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가 안 무너져. 왜요? 돈 안 풀고 미국에서 딱 막아주잖아. 이해가 되죠?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인플레이션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잖아요. 안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대졸 초임이 250만 원 안 합니까? 일본의 대졸이. 우리는요, 지금 얼마예요? 3천만 원, 350만, 360만 원 안 가면 대기업 안 가. 지금요. 안 그래요? 그래서 뒤집어졌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시기에 우리 뭐 했습니까? 아베 정부 그 시절에 문재인은요, 최저임금을 무려 더블로 올린다고. 이거 미친놈 아니냐고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경제가 설정을 해? 무슨 얘기냐? 원가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집 사지 마라. 사는 데 팔아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건 명백하기 때문에, 100%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공급, 수요 자꾸 이걸 보더라고.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 다 거짓말이다. 수급이 어떻고 그 거짓말이야. 큰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 큰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 이게 거시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못 보면은요, 판판이 실수합니다. 판판이 잘못된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래 하지 말 껄 얘기만 합니다. 평소에 껄 한 4-5번 하면 인생 종쳐. 한 60대 후반대 뿌리. 진짜입니다. 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막 이해는 되시죠? 결국에는 그런 겁니다. 지금 전 세계 AI 전쟁인데 우리 넉넉고 또 먼 산을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정치 싸움과 법과 규제로 몸살을 앓게 바쁘다. 삼성전자도 사이엑스도 우리 사람의 쌀이라는 반도체의 주도권이 어느 날 완전히 내려앉아 버렸고 이제 2등으로 몰려버렸다. 참으로 국군이 이렇게 순식간에 바닥을 칠 줄이야. 민주화 45년을 외친 결과로 받아들이기에 너무도 이런 것이 많다.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댓글을 올려드렸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어때요? 이재용은 솔직히 보도 안 했어. 그동안의 울트머는. 이해되세요? 그동안의 손정희는요, 이재용이를 보도 안 했어요. 근데요, 딥시크 사태가 딱 나자 어떻게 됐어요? 어찌됐든 간에 제일 많이 만들 수 있는 누구고? 삼성전자. 원래 세계 1위였잖아. TSMC보다 더 대단한데.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재용이 만나러 온 거예요. 딥시크가 원가를 딱 드러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해되세요? 그렇게 된 겁니다. 이래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문 뉴스에는 한미일 AI 동맹 속도 내나 캐싸움이 있어요. 이게 그런 겁니다. 뭐 별거 있을까봐. 그러면 뭐 하루에 이재용은 밥 10그릇 먹을까봐요. 울트마는 밥 100그릇 먹나? 손정희는 한 20그릇 먹나? 아닙니다. 똑같이 3그릇밖에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빤하다고요. 단지 신문 기사는 이렇게 타이틀 이렇게 나온다고. 빤해요. 내용이. 그래서 서울서 3자 회동을 해가지고 오픈 AI와 그 다음에 소프트뱅크와 그리고 AI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삼성 스타게이트 생태계 합류 여부에 관심이 쏟아져 가지고 그리고 반도체 공급 협력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이 딥시크의 신의 한 수가 도대체 어떤 영향을 해서 결국 이게 한국에도 기회가 온다라는 얘기로 지금 이렇게. 그래서 딥시크 추격의 오픈의 울트먼과 그리고 한국서 주도권 다지기의 광폭 행보 이렇게 가지고 한국, 일본, 인도를 돌면서 아시아권 동맹을 더욱더 강력하게 구축하게 나서 그러면 뭐가 돼요? 중국은 외톨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런데요. 너 백날 해봐라.
아무리 동맹 맺어도요, 절대로 풀리지 않는 핵심적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엄마, 아버지, 부자지간에도 갈라서. 뭐 때문에 갈라질까요? 가격입니다. 부자지간도 갈라진다니까. 가격이 다르면. 무슨 얘기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는 10,000원에 사는데 아들은 3,000원에 사. 그럼 둘이 사이 좋아져, 나빠져? 자동적으로 나빠지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엔비디아가, 그죠? 지금 똑같은 AI라는 어떤 이런, 그래서 오픈소스가 되어 있는 상황이야. 이해되죠? 그렇게 하는데, 쉽게 말하면 2채널 가격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어떤 쪽으로 이렇게도 기사들이 나오고. 하여튼, 지난 2주 동안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제가 만약에 이 모멘트를 몰랐다라면, 그게 이게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똑같은 시장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땠을까요? 제가 이 모멘트를 모르는 상황이야. 그럼 진짜 막 열받았을 것 같아요. 진짜 막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생겼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말이지, 국익의 열정으로 말이지, 막 해서 제가 막, 사실은 마음이 달막달막 그래가지고요. 아,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유튜브 또 찍어가지고 내가 참, 누구죠? 그 사람 이름 뭡니까? 한길이. 전환기. 뭐, 꽃보다, 천한길. 꽃보다 전환기. 꽃보다 전한길. 그 양반. 내가 하는 얘기하고 너무너무 비슷한 얘기를 거의 뭐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스타일도 나하고 비슷해. 와우! 그 사람 경상 사람 맞죠? 네. 그런 것 같아. 내 보니까. 나하고 비슷해. 그 어디 문경이나 아니면 봉화, 뭐 예천, 안동, 영주. 경산 사람이에요. 그렇지. 대구에서 성공했어요. 대구에서 이제 가는. 아, 그래요? 내일 와요, 내일 와요. 아, 그렇구나. 그래, 그럴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스타일이 상당히 내하고 닮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나는 안 나섭니다. 난 다 해봤기 때문에. 난 절대로 있잖아. 안 나설 겁니다. 이제, 안 나섭니다. 진짜 그거 엄청난 건데. 그래, 아무튼. 그리고 또 트럼프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딥시크에 대해서 지난 2주 동안 나왔던 뉴스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이제서야 이 딥시크 쇼크의 AI 스타트업들, 그리고 중소기업에 기회를 주겠다고 이제 중기부가 AI 전략회의를 열었는 사진이 쫙 나왔었어요. 쭉 열고 있으라, 이씨.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TV에 왜 스타트업 뭐 이렇게 1억까지 지원한다라는 거. 한 3년 전에, 꽤 됐죠? 그게 코로나 때였지 싶은데. 맞죠? 그때 우리 그런 거 있었죠? 거기에 응모를 해가지고요. 우리 모멘트가 1,000만 원 받아가지고 그래서 미국 갔대요. 이철호 대표가 사실은, 이 기술이 이제 이렇게 딱 적용되니까 단번에 달겨들더래요, 대기업들이. 단번에 딱 달겨들더래요. 야, 지금 출연하지 말고 우리하고 얘기하자라고 달겨들더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더더군다나 미국에서 여러 번 당하고 하다 보니까 또 홍콩에서도 당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하여튼 지원하는 1,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미국 가는 비행기 싸구려 썼다요. 좌우지간.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2월 4일 날 대구로 왔었고요. 어떤 분이 오셨었냐면 67살의 여자분이신데 저녁 7시 반에 이 대표가 여기 와 있다. 지난번에 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강의들을 구자성 대표라고 있어요. 제 그 선배. 그 양반이 왜 그때 평생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시크릿으로 도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시크릿 그 다단계 있잖아요. 해가 200억을 번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아메 있죠. 아메 우리나라 1등, 1번 이 사람이에요. 1번. 예, 1번이 이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2002년도에 연봉이 20억이 넘었습니다. 2002년도에. 네. 그랬고, 이분이 이제 그걸 멀쩡히 그래 하다가 이스라엘에서 제안이 왔대요. 그 시크릿 머드팩. 그러니까 사해의 진흙.
그걸로 만든 그 시크릿 화장품이라는 거를 거기서 제안이 왔대요. 그래서 당신이 이걸 해봐주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그 시크릿에서 가서 대성공을 거둡니다. 자기가 받았는 것만 200억. 그때 제가 농사 짓고 있었거든요. 그 뉴스를 하고 있는 시절에 오피스텔에 임대 놓고 70평 반 만들어 놔놓고 농사 짓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선배 소식이 그래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선배, 세금으로 뒤진대, 내가. 내 말 안 듣다 완전히 그냥 50억을 틀렸대요. 근데, 그때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이고, 야, 주영아. 있잖아, 세금 한 반쯤 내면 되지. 말은 쉬워요. 근데 진짜 50억 맞아보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왠 줄 알아요? 내가 200억 벌었어. 내한테 200억 있을까? 그보다 훨씬 적을까? 적죠? 훨씬 적은 상태에서 세금은 늦게 나와요? 빨리 먼저 나와요? 늦게 나오죠? 이해됩니까, 이제? 50억 당락에 돌아버리게. 뛰고 가는 게 그치. 복권처럼 오케이. 없는데. 이미 종소세 냈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받았는 것들에 대한 탈루 소득에 대한 추징 소득 50억 맞아버립니다. 다 냈다 생각이. 그러면서 나를 찾아왔더라고요. 천사장, 내가 그때 네 말 들을게. 형님 뭐랬겠어요, 내가. 혼난다 했죠, 내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돈 벌었다고 절대 있잖아요, 함부로 그렇게 까불다가는요, 진짜 밤티 됩니다. 벌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벌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에 안전장치를 해가면서 돈이 확장이 돼줘야 되지.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단추를 깨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투자도 생각해보라 이 말이지. 어차피 상속할 거잖아.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어차피 증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누가 앞으로 하겠어, 내가. 애들 앞으로.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보고, 대표님 그래도 내 돈인데 참 무식한 소리 하고 앉았는 기라.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5천만 투자해 500억 됐어. 그러면 그때 주면 어떻게, 얼마 뺄게요? 250억을 고스란히 뺏겨야 되는데. 돌아버릴 아이가. 250억 9개월 해봤나? 그죠? 내가 투자할 때는 5천만 원이야. 근데 이게 500억이 됐을 때 얘가 완전히 틀려진다고요. 250억 내려고 하면 돌아봅니다, 진짜로. 잘못하면 암 걸릴 수 있어요. 급성암. 진짜입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5천만 원일 때는 괜찮다고요. 전혀 문제 없어요. 이게 500억이 됐을 때는요, 진짜입니다. 그러면 언제 단추를 깨야 돼? 처음 시작할 때. 여기서 깨야 되거든. 무슨 말이 되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리석게. 아이고, 그때 할게. 그때 하죠, 뭐. 나 그 애들한테 돈 안 줄 거예요. 나 이 말 하는 사람 제일 싫어요. 왠 줄 알아요? 지 의지대로 돈 주고 안 주고 결정되냐라는 거죠. 지 죽을 날짜를 모르는데. 안 그래요? 나 자식한테 돈 안 준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왔는데, 지 패불라마. 아닙니다. 내 의지대로 주고 안 주고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내 죽을 날짜 받아놓은 사람은 그거 가능해. 근데 죽을 날짜를 받아놓은 사람 아무도 없거든, 살아있는 사람 중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 모르는 겁니다. 주고 싶다, 안 주고 싶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요번에 한번 보세요. 대표적인 사례가 발생해요. 서희원이 사건. 지금. 구준혁과 서희원 사건 한번 보세요. 무려 낭기 재산이 1200억이래. 그래서 혼인신고 안 했으면 완전 낙동강 오래할 될 뻔했죠. 다행히 혼인신고 해가지고요. 내가 봐서는 한 200억 받아올 것 같아요. 나머지는요, 누구한테 가요? 날 자신. 아들과 딸에게 가는 거예요. 아들과 딸에게 가는 거예요. 전 남편한테는 안 가. 그런데 더 재미난 거. 전 남편은요, 그 아들과 딸이 뭐예요? 그쵸, 후견인이에요. 그 결국 그 누구한테 가는 거야? 네, 남편한테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법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명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참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래 희원이라는 사람이 살아있을 적에 그래도 뭐 이혼을 했어도 네 돈 가져가는 것도 별 문제가, 이러면 전혀 문제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라면, 예를 들어 원수 같은 놈이었어, 죽이고 싶은 놈이었어, 이러면 이거 얘기가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릿, 정신이라고 그러죠.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 우리가 그래서 제가 if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재정적인 if, 하나는 관계적인 if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자, 트럼프 정부가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 또 이번에 막 엄청 출렁거리게 있었어요. 딥시크 사태 나면서 뭐가 출렁거렸죠? 예. 그때 또 몰빵 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또 왔던 거예요. 3,200원 또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4,400 갔다가 3,200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현금 하락하는 것은 항상 뒤따라갈 필요성이 있는 이유들이 그런 이유들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취임 일성으로 있잖아요, 그죠? 딱 사흘 만에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하니까 막 1억 초반에 넘어가 붙잖아, 그죠? 그렇게 했다가 엔비디아를 해야지 AI 이게 막 터지고 난리가 났죠. 폭락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왜냐? 흐름을 볼 줄 알면 여러분은 그게 기회를 볼 줄 알았어요. 자, 앞으로 이 AI라고 하는 이 시대는 무조건 대세다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데 흔들릴 때는 뭐다? 이게 기회인 거야. 그래서 시장을 볼 줄 알면 기회는 항상 내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눈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트럼프 한마디에 천국서 지옥으로. 그래서 무서운 오히려 암호화폐 대통령이다. 이런 기사가 나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작년, 저작년 코로나 때는 뭐가 갔어요? 바이오주가 가고 2차 전지주가 많이 갔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조선주들이 이제 날아가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트럼프가 아주 공적으로 발표를 딱 했는데, 트럼프 보니까 말하는 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중에가 뭐냐면 MRO 사업입니다. 뭐냐면은, 군함 정비 제조 정비창. 정비할 조선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누가 이걸 딱 캐치를 딱 하고 딱 했냐? 김승현 회장이 있잖아요. 이걸 딱 체크를 하고요. 미국의 가장 큰 조선소를 인수를 딱 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한국에 안 들어와도 돼. 근데 한국 기술로 거기 가서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다 트럼프 뭡니까? 그 뭐죠? 트럼프 취임식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가 됐어요. 공식적으로 뭐 정영기도 초대가 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있잖아요. 전혀 소식이 없이 은둔의 밀사처럼 갖는 친구가 있어요. 바로 김동관입니다. 김수영 회장의 맏아들. 이 녀석이 딱 갔다. 이 소식 나오는 날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딱 답을 가버렸어요. 하나오션이요. 왜요? 여러분도 유추해보세요. 이놈이 그냥 갔겠냐라는 거죠. 그거 가서 트럼프한테 눈도장 하나 찍었다라는 말은 무슨, 트럼프 어떤 사람이에요? 찍은 놈한테 철저하게 보상 주는 사람이에요. 트럼프 그런 사람이라고요. 트럼프 성격이 그래. 일기 때도 그랬어. 예상을 절대로 빗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먼저 얘기를 해. 이 스타일을 알아야 되거든요. 먼저 얘기를 딱 하고, 얘를 한다 하는데도 아무 대책을 안 해. 그럼 딱 맞아보고는, 에이씨, 할걸. 이러는 거예요, 늘. 얘기했잖아. 기회 줬잖아. 이걸 이제 1기에서 딱 겪어보니 2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트럼프 말 한마디에 멕시코 깨갱? 그죠? 예산 막 폭증시켜가지고, 우리가 철벽 7개에 관세 25% 하시 말수에 이래 됐잖아. 그죠? 캐나다는요. 마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불법 이민자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거 우리가 집중 단속할게. 마약 루트 이런 거 집중. 그냥 깨갱으로 나오는 거예요. 정치 일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트럼프는 장사꾼이다. 장사꾼형 정치를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장사꾼 정치가 있잖아요. 고단수가 아니고 너무 눈에 보이는. 근데 그거를요. 자꾸 정치력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자꾸 들어가게 되고. 왜? 그런 정치꾼이 없거든. 이게 좀 이색적인 거잖아요. 근데 액면대로 보시라고. 그렇게 대하는 게 맞다. 앞으로 4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또 며칠 만에 가다가 보니까 뭐 비트코인 어디까지 치솟을까. 자, 근데 우리에게 뭐가 무슨 얘기가 좀 좋은 얘기가 나오면 틱톡이에요. 틱톡이 이제 이게 뭐 낙동강 오래알 됐다가 지금 다시 또 살아났다가 그러면 유예를 줬어요. 6개월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무슨 얘기를 또 했느냐. 스타게이트에서 야 틱톡 인수한다고 하면 내가 인가해줄게. 더군다나 트위터인 너 머스크 네가 살래? 네가 산다 그러면 내가 승인 무조건 해줄게. 언지를 이미 줬는 거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부적으로는 아마 거의 90% 이상이 틱톡을 누가 인수한다고? 트럼프가, 머스크가 인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이를, 이 대표,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끼들어야 돼. 그래서 런칭 해야 됩니다. 틱톡 말라 사겠노? 이거 사지. 이게 파급 효과가 훨씬 더 큰데. 미치다고 그거 800주 주고 사냐고요. 670주 주고 사냐고요. 이해되죠? 이걸 모를 때 얘기입니다. 이걸 모를 때는 그 틱톡을 600조 이렇게 뭐 주고 사도 50% 같은 말. 예를 들어서 600조로 칩시다. 50%는 300조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705조 내에서 충분히 살 수 있죠. 그죠? 미쳤나? 우리 상장 해봤자 내가 봐서는 그래서 급상승할 수도 있어요. 한 30조에 50% 얼마예요? 그죠? 이게 한 50조 된다고 칩시다. 모멘티가. 50조에 50% 얼마야? 25조가 살래? 아니면 300조가 살래? 그러면 5문이죠, 이게.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밤잠을 못 잡니다, 사실은. 이걸로 인해서. 이 돌아가는 게 트럼프는 너무 빤히 보이고 하는 짓이.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부분, 이거 너무 신기하다. 살면서 이런 부분이 처음이에요. 제가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요즘 이런 얘기 나와요. 힘받는 코스피 반등론 하면서 원래 3,000포인트 간다 이런 얘기 나와요. 정고점 제가 무조건 들어간다 했고, 작년 말에 제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왠 줄 아세요? 그 시장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최악이 됐을 때 반등해요, 시장은.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증시는, 주식시장은 뭘 먹고 성장한다 했어요? 주식시장은 악재를 먹고 성장한다. 절대로 있잖아요. 경기 좋고 기업의 단기 순이익 좋고 매출 좋고 차트 좋고 절대 아닙니다. 그때 팔고 나와야 돼. 악재가 차고 넘치는 거야. 칩은 안 팔리지, 소비는 안 일어나고 있지, 환율은 더럽게 높지. 이해되세요? 이건 막 트리플이 아니고 막 줄줄이 악재가 막 겹쳐가 있는 거야. 그때 뭐 들어가라? 주식시장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흐름 투자라 하는 겁니다. 흐름 투자. 제가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해오고 있는데, 하여튼 또 한 3년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그런 사이클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되시죠? 이게 설명이 다 된다 지금. 공교롭게도 보세요. 역사는 뭘 먹고 성장했겠습니까? 피를 먹고 성장해야 돼. 그럼 어떻게, 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누군가는 뒤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멀쩡한 데 피 나와요? 안 나오잖아, 그죠?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항상 이 성장에는 피가 필요했다. 피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선포를 했죠? 트럼프 참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가자직으로 뭘 하겠다고? 미국용으로 해보겠다 하잖아. 이야, 진짜 있잖아요. 진짜 너무 부러운 거 있죠. 이 사람 진짜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맞구나. 이 사람 정말 복음주의자가 맞구나. 인류의 성은 뭐밖에 없다? 두 개밖에 없다. 남성과 여성뿐이다. 중간에 혼성 그런 거 없다. 말씀대로 하는 거야. 거기다가 담대히 선포하는 거야. 원래 예루살렘 그거 이스라엘 땅이었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협정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1기 때. 그렇게 잠잠했다니까요. 전쟁이 안 일어났어. 근데 바이든 행정부가 딱 들어서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전쟁이 터졌죠.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그 가자지구는요, 작살이 나버렸어요, 지금. 그 재건 비용만 해도 엄청나게 든대. 이러는 거예요, 지금요. 저는요, 거의 90%가 미국이 거기 되면 그 가자지구 사람들은 살판납니다. 그 쌍미를 보고 미국이 새로 지죠. 근데 그 철거 비용만 해도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야. 근데요, 처음에는 막 반대하고 심지어는 민주당에서 탄핵한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만 딱 질문 던지면 돼요. 지금 트럼프는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트럼프는 뭐라고 그랬어요? 장사꾼이라 했겠죠. 트럼프 이렇게 얘기할 건데, 의회에다가. 또 그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얘기해. 너거 재건 돈 있나?
이건 끝나. 진짜입니다. 이념이 뭐 필요하냐고. 그렇지 않나요? 너가 제가 날 돈은 있고 거지처럼 해가지고 거기 전염병 우글우글한 데한테 거기 한번 살아볼래? 아이 뭐 내가 싹 청소해가지고 집주가 너 그때 여기 가서 살아. 미국 영어로 지정해줄게. 또 있습니다. 여기 해외에 있는 요 가자지구에 들어가는 사람, 요 싸움 아니라 완충지대를 딱 두고 여기 미국 영이면 뭘 준다? 미국 영주권을 준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조건 오케이 할까 안 할까요? 한번 두고 보세요. 내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있잖아요. 경상북도 우리 줄래? 아니면 우리 지금 이 어떤 이 싸움의 어떤 핵심 저기 어디에요? 지금 독도야. 일본도 저것다 이렇게 해서 지랄 뻗들어 싸. 근데 일본한테 이 새끼 니 자꾸 지랄을 싸면 한국에 협조 받아가지고 그거 미국용으로 해뿐디 얼마든지 가능해요. 우리 예를 들어서 미국용으로 한다 하고요. 맞잖아, 그죠? 미국용으로 한다 하면은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야. 어디 땅에 들고 뛰나? 그 옆에 있지. 안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국민들이 미국 시민권이 되는 절대 우방으로서 많은 혜택을 준다. 이렇게 하면 독도 줘야 돼, 말아야 돼? 줘야지.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그런 큰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덴마크령으로 돼가 있는 아이슬란드. 우리가 사겠다고 얘기 그냥 날린 거 아니에요. 이거요, 진짜 무서운 얘기입니다. 나는, 나 이 사람이 하는 이 상술에 너무너무 놀라고 있네. 아이슬란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의회가 지금 술렁술렁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미국으로 가 붙자. 덴마크 너 우리한테 해주고 뭔데? 찌릿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뉴스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덴마크가 갑자기 아이슬란드 주민들에 대해서 엄청난 복지 정책과 이런 걸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 트럼프의 말 한마디 때문에. 왜? 덴마크 연방이야. 야, 우리 독립할 거야. 그리고 독립해가지고, 그래. 트럼프 당신 산다며. 오케이, 콜. 얼마에 살 건데? 협상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이거 안 된다고요? 충분히 됩니다. 충분히 됩니다. 나는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뭐예요? 무혈입성 아이가. 꼭 전쟁에 땅 뺏들어야 되냐, 이거지. 멋지지 않나요, 이거?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지혜롭구나.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피를 안 흘리거든. 이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실은. 이 정치가 악재를 먹고 성장한다는 거,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걸 성경적으로 풀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주와 재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혈입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역사였다고요. 예를 들어서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어마어마한 전쟁을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 말씀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무혈입성이잖아. 그래서 세계복음을 할 거예요.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런 시절에 중국은요, 찌질이었습니다. 이런 거나 올리쌌고. 아시겠어요? 뭐 비단 같은 거 할 때 가들은요, 커피, 야, 드립으로 할까? 아니면 뭐를 할까? 이 카드 시절에 중국은 극하고 앉았었다고. 우린 더 했고. 응? 우리는 조선이 창업이 되고 어떻게 익하고 앉았었습니다.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들은요, 양산 쓰고 뺐다 꽂다 하는 거 아니고, 아이샤도우 바를 때, 이런 거 생각하면 진짜 열받는 거 있죠. 여러분, 지금 아이샤도우 바르는 거 좋아하는데요. 그 아이샤도우의 단순한 유래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미개인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10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예, 수고